예. 자, 좀 쉬셨어요? 좀 쉬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119페이지. 무슨 사무소?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뭐예요? 중개사무소 개념. 자, 개공들이 업무를, 중개 업무를 보는 장소죠? 예, 그게 중개사무소. 뭐, 사무소 개념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두라 그랬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받은 건물은 가능하죠? 네. 가설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된다. 된다. 그랬죠? 네.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안 돼요? 된다. 무허가 건물. 된다. 자, 내가 이 앞주에 무허가 건물은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무허가 건물에 과연 중개사무소를 넣을 수 있을까? 안 된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 앞주에 내가 미등기 건물까지 된다고 이야기했죠. 과연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에 사무소 둘 수 있느냐?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는데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나옵니다. 119페이지. 119페이지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단어 체크하세요. 나왔습니까? 네.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 체크. 없어요? 네. 이제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지만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되셨어요? 자, TP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중개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그죠? 자, 칠판 보세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될까? 한 개만 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뭘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설치 가능. 분사무소를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 개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두라. 오로지 한 개. 개인들은 오로지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서북구에다가 탁 사무소 내고 영업 잘 되고 있어. 근데 작은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 그것도 하나 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더 봤어. 자, 기존 거 폐업 없애고 가면 관계없지만 기존 거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 더 봤다니까. 그럼 이중 사무소 뒀단 소리죠? 네.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등록이 취소되겠죠? 임치, 필치. 반드시 취소될 것 같아요.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자주 틀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두 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두 번 등록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배웠죠. 네. 이건 이중 사무소입니다. 이중 사무소는 필요적이 아니라 뭐다? 임의적.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1년 내에 헷갈려요. 봐보세요. 3월 달에 물어보면 또 필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5월 달에 물어보면 또 필요적 등록 취소 그래. 자꾸 흔들려. 자, 이중 등록은 필요적이고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죠. 1년 이하 벌금. 그러니까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임시 중개 시설물 들어보셨어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설치 금지. 그럼 임시 중개 시설은 뭐냐? 천막 사무소, 파라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떴다방. 이걸 설치하라 하지 말라. 이걸 위반해도 똑같아요. 위에처럼.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만 두는 게 원칙이다. 그 내용이 120페이지, 121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이 전부야. 몇 줄 그어드릴게요? 책에 다 나와 있어. 자, 120페이지 2번에서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 나와 있습니까? 네. 두 줄 밑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두 줄, 밑줄. 동그라미 2번. 다만 법인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양가리 2번.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 나와 있죠? 두 줄 밑줄 보세요. 사무소는 1사무소 원칙이 전부 1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사무소는 하나만 두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2개 더 봤어.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제재 나와 있습니까? 취소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의 임의적이야, 임의적.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오른쪽 양가로 3번.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보고 있습니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럼 과연 임시 중개시설은 뭘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감만 잡으세요. 거기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줄 도명 천막. 밑줄 긋고 있어요?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 임시 창고, 가설물 등 거기까지. 열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임시 중개시설물이다. 이걸 설치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위반해도 동그라미 2번.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래서 이제 이중 사무소도 두면 안 되고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법인은 무슨 사무소? 자, 주로 사무소에서 공부할 것은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사무소 설치하러 갈 거예요. 날도 추운데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칠번 보세요.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해야 돼. 설치 요건하고. 설치 요건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건데 자, 설치 요건 칠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던질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그게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 자, 다시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그렇지, 지역을 나눈 거. 아주 간단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울 종로요. 서울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주사무소를 뒀다고. 그럼 여기다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안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둬야 돼. 같은 구에 두 개 못 둬. 그 다음에 여기는 시 하나 해야죠. 아산시.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그러면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해봐. 네, 여기. 서울시 그러니까 무슨 구? 네, 강남구 나왔어. 서울 강남이라 할게요. 강남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두고 각 시군구마다 한 개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무소 많이 둘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00개도 둘 수 있어. 서울에만 25개 둘 수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천안, 세롬 출신을 이주로 해서 법인 하나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무소 다 깔아.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을 싹 쓸어버리자.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뭐 감사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네, 그래서 기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사무소는 우리가 대표자라는 말을 써요. 책임자. 책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자가 책임자가 되네.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죠.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 이걸 무슨 법인?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농협 생각하면 지역농협도 분사함수 낼 수 있을까? 지역농협도 분사함수를 과연 둘 수 있을까?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주된 사함수가 없는 곳에 하나씩만 둬야 되느냐? 아니면 서북구에다가 두 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이런 거. 똑같이 하나만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중개법인처럼? 전혀 모르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요건은. 근데 3번 요건 보세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 근데 하나씩 두는 건 똑같아.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요건이 또 있어요. 4번, 5번, 6번. 부수적인 요건은 뭐냐면 분사함수는 책임자가 아까 있다 그랬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되고. 또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보험 더 들어야 돼. 원래 법인은 보험 얼마 든지 아세요? 자, 11, 12월 때 강의 들으신 분 대답해봐.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갔어요? 2억이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2억을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그러면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추가 설정? 1억씩 추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총 사무소가 몇 개? 4개죠. 그럼 보험 얼마 들어야 돼? 5억 이상 들어야 돼. 그러면 보증 설정 해야 돼요. 추가 설정 1억. 이해됐어요? 이런 거. 그리고 분사함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부수적인 설치 요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설치 요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위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 1억 이상씩 추가. 이해됐어요? 사무실 확보해야 된다는 건 부수적인 거고 위에 세 가지가 진짜 요건이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21페이지 맨 밑에 줄 밑줄 그으세요. 설치 지역수. 분사함수는 주된 사무소 소재에 속한 시군구를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양가리 2번. 분사함수 책임자는 자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둔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쳤어요?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되셨어요? 하나씩 두는 건 똑같아요. 특수법인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만 매주고세요.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증 얼마? 1억 이상 추가 동그라미 추가 설정. 5번 분사함수가 확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사무실 확보해야 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설치 요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되게 쉽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설치하러 갑니다. 자, 분사함수 설치하러 가요. 이제 설치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분사함수 내려면 법인 만들어서. 그죠? 우리는 그걸 배워. 자, 그러면 어디로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자, A 법인만이 분사함수 낼 수 있으니까 왼쪽에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 뒀어요? 왼쪽에서. 종로에다 뒀죠? 주된 사무소 종로에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지금 서북구에다가 두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 사무소 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럼 분사무소 내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고 들어가야 되냐? 종로구청장에다 설치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북구에다 들어갈 것 같아요. 신고할 때 분사무소 낼 때 여기다 내죠.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돼? 종로로 갈까? 서북구로 갈까? 종로로 가? 서북구로 가? 여기는 서북구? 가까우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종로로 갑니다. 자,
자,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책은 좀 이따 체크할 테니까 칠판 보세요.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가. 그러면 이때 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고비 서류 제출해야 되겠어요. 고비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본사무소. 아까 책임자가 있었죠?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확인서류. 자, 법인 등기부도 확인서류. 그건 다 확인으로 들어가. 이합제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 책임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서류야. 뒤에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지 않아. 그럼 뭘 제출해야 되겠어요?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요. 4번. 4번.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뭐 들어라 그랬어요? 보험 들어라 그랬죠? 그러면 1억 이상 추가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사무실 확보하라 그랬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게 구비서류야. 신고서에다가. 하나 더. 그럼 설치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시도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해야 돼. 저기는 시군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강력하게 시도조라고 주장하십니까? 아, 좋았어요. 시군구 조례입니다. 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니까. 시도지사가 관할하면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면 그러면 구청장이 관할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시군구까지 나왔어. 그러면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돼요?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누가 서북구라 그랬어요? 천안시? 네, 서북구는 조례가 없고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돼? 주된 사무소 조례입니다. 주된 사무소 조례. 무슨 사무소 조례? 그 이유는 여기다 신고 들어가니까. 종로구에서는 10,000원 납부하라고 천안에서는 5,000원 납부하라면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 왜? 신고가 일로 들어가니까. 주된 사무소 조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책에 다 있어요. 칠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들어가면 뭘 줘요? 신고 필증을 줘요. 신고 필증은 등록증하고 유사해요. 이걸 교부했는데 처리 기간이 7일이야. 그럼 이제 서북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아 몰라? 신고가 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 서북구청장이 다 시내 뒤지고 다녀? 당연히 모르지. 신고가 올로 가버렸으니까. 종로로 갔으니까.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알려줘. 거기서 사무소 냈다고. 통보를 해줘. 이제 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왜 알려줘야 될까? 이런 규정을 뒀을까 법에서? 왜 서북구청장이 알아야 되냐고. 다른 일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알아야 되니까 통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 고개 돌려. 그렇게 좋아? 좋았어요. 그 통보해 준 이유는 감독 기간은 돼. 무슨 기간?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로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고 서북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어. 그럼 감독을 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통보를 해준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럼 이제 서북구청 사무소에도 계약서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서북구에는 이거 게시를 해야 돼, 신고 필증. 게시하고 영업하겠죠? 아, 우리가 원래는 등록증 게시하잖아요.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게시해. 원본 게시, 사본 게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에요. 게시하고 영업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네. 신고 필증 가져가 버렸어. 분실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시 누구에게한테 가야 돼? 종로구로 가야 돼. 종로구청장에 가서 신고 필증 재발급 받는데 종로구청장이 좋아하느냐 이 말이야. 좋아해요, 싫어요? 왜?
수수료가 있으니까. 수수료가 있으니까 조각을 한답니다. 이해됐어요? 수수료가 있어, 수수료.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군구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설치 절차요. 자, 별거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밑줄고로 갈게요. 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구비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됐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갈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시군구 조례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고필증 주는데 처리기간이 며칠? 7일. 그리고 나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이 통보해 주는데 언제까지? 감독하라고. 그러면 이 신고필증 분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하죠. 그럼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주된 사무소 재발급 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시군구 조례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별것도 없죠. 그러면 책에 뭐하러 가야 돼? 체크. 자, 123페이지 지금 했던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는가?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1번 신고 관할청이 있습니까? 첫째 줄.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핵심. 주된 사무소 있다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란 것은 시장구수구청장.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이 해야 한다. 밑줄 그었죠? 자, 양가로 2번 첨부 서류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보세요. 이 경우부터 등록관청은 자격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책임자 자격 확인 요청 동그라미. 자, 자격증은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제출 서류라 그랬어요. 확인 서류. 그게 확인 서류다 이 말이야. 등록관청에서 시도이사에게 직접 자격증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후단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동그라미. 법인 등기부도 뭐다? 확인. 어디나 공통해요.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다 확인 서류였죠. 뒤에 가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 2, 3 묶으세요. 이게 제출 서류야. 첨부 서류. 1번이 뭐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2번이 보증설정 증명서로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이건 제출 서류. 이게 무슨 서류? 제출 서류. 자, 양가로 3번.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종로구 조례야. 그래서 아까 종로구야. 그다음에 4번 신고필증 교부 두 번째 줄. 신고 들어가면 이상이 없으면 신고필증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처리기간이 며칠? 7일 동그라미. 7일.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필증 재교부 마지막 제출 몇 적으세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할 때 재발급 받죠? 그때도 수수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후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죠? 거기다 시군구 조례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시군구 조례, 종로구 조례 칠판에서. 자, 적어 놨습니까? 그리고 5번 통보 두 줄. 자,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소에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아, 지체 없이 오늘 또 3개 배울 거예요. 이 앞뒤에 지체 없이 3개 배웠죠? 오늘 또 지체 없이 3개 배울 거라고.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 왜? 감독하라고. 감독하라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협회 통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보세요. A법인도 B법인도 C법인도 종로구청장에겠다 분사무소 냈다고 설치신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다 모아 월별로. 그럼 지금 1월이죠. 1월 달에 신고 세 군데 들어왔죠.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었어요. 이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러니까 관청에서 협회에다 통보해 준다고. 그 종로구에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 들어온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모아. 한 달 걸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준다 안 해준다?
그 내용이야. 이해되셨어요? 그 2번이 그 내용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관청이 신고필증 교부한 그 사실을 자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신고 들어오면 신고필증 줄 거 아니에요. 줬다는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뭐 한다?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1월 거 싹 모아가지고 2월 10일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별거 없죠? 네, 그렇게 하나씩 설치하러 가면 돼. 자, DPA 넘어가세요. 127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공동사용. 이 말은 옆에다 적어. 공동사무소라래. 공동사무소. 그 공동사용 제목 옆에다가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개공끼리 같은 사무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은 두 줄만 밑줄거세요. 개공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두 줄 밑줄 걷어요? 어떻게?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뭐 설치 요건, 그 다음에 설치 방법, 운영은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공동사무소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번 파스 때는. 이해되세요? 예. 뒤에 사무소도 할 게 많아서 그래. 자, DP 넘어가세요. 128페이지 이제 사무소 이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법인 개공하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천안에 있는 사무소 하다가 서울로 이사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 있겠죠? 갈 수 있어. 근데 중개인이 문제거든, 중개인. 중개인이 천안에 있는 중개인이 이분들 업무 지역은 충청남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 중개인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런 것 같아? 좋았어요. 여기는 중개인이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옮길 수 있냐? 예? 없을 것 같아? 여기는 있을 것 같아? 확실해? 그럴 것 같아. 찍었어. 오, 좋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예. 됩니다. 자, 중개인이 업무 지역 제한을 받거든요. 이따 배울 건데 업무 지역 제한을 받았지만은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로 옮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 서북구에서 중개인 사무소 내고 영업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충청남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면 업무 지역이 바뀌어. 서울시로 바뀐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개공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개공이든지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중개인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폐업해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중개인은. 이해됐어요? 등록이 안 돼.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폐업 않고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128페이지 1번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사무소? 이전의 자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개공은 종별 불문 동그라미. 이 말은 개공 종류를 불문한다. 그럼 개공 종류가 몇 가지? 법인 개공, 공인 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있죠? 셋 다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거기까지 밑줄. 중개인도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종별 불문 체크하셨어요? 어떻게? 진하게. 좋아. 너무 좋아라네. 좋아. 다른 분들은 하다 많이 들어서 무덤덤해. 처음 와서 그래. 좋았어요. 진하게 체크했어요? 네, 좋았어요.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또 안 돼.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서 이전 절차가 나오는데 세 가지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는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옮긴다. 옆 건물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좀 이따 체크해 둘 테니까. 자, 개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서북구청장이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며칠 이내 해야 되냐? 10일 이내. 자, 이내란 말이 나오죠? 이내란 말은 사후란 뜻이요, 사전이란 소리예요. 사후. 사후란 뜻이에요. 사무소 옮겨놓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니까 사무소 옮겨놓은 다음에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래서 앞으로 이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사후 신고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10일 이내 신고. 그러면 뭘 첨부해서 구비소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외우면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신고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고서는 생략하고 뭐가 필요하겠어 상식적으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왜 등록증을 제출해야 될까? 왜 첨부 서류로 들어갈까? 구비 서류로 들어갈까? 억지로 외우면 집에 가면 다 잊어먹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 왜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겠어요? 등록증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88페이지 한번 봐봐요. 88페이지 찾았어요? 네. 그 중간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사무소 옮겼으면 소재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그거 기재사항 변경해야 되니까. 그러면 등록증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소재지를. 그러면 여기 서북구청장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북구청장에서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줄 거 아니에요. 자, 88페이지 그대로 다시 보세요. 그 맨 밑에 시장구수구청장 직인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자 보세요. 원위치 하세요. 그러면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해 주고 또 하나 방법은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재지 밑줄 그어버리고 새로 써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새로 발급해 주는 방법 하나 하고 기존 등록증에 기재 바꿔서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왜? 같은 관청이니까 가능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무소를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러니까 사무소 옮겼으면 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왜? 적법한 건축물로 갔는지 관청에서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비서류가 두 가지. 이해됐어요? 신고서까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 전부요. 공부할 것도 없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제. 며칠 내 한다? 10일. 구비서류가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증 재발급해 주든지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 밑줄 그어드릴게요. 129페이지 양가로 1번 제목 관할지역 내 밑줄 보세요. 관할지역 내 관할지역 내 관할지역 내 관할지역 내 밑줄 그었어요? 네. 그리고 먼저 사무소를 이전해 놓으면 두 번째 이전 신고하는데 두 번째 줄 며칠 이내? 10일 이내 체크. 그리고 기억 내용 묶으세요. 구비서류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순서들이요. 재교부. 근데 단서가 있어요? 옆에 단서 있죠? 다만 밑에 보세요. 개공이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하여한 데가 할 수도 있다. 재교부가 원칙.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서북구에 있는 개공이 밖으로 한번 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평택시로? 좋아. 왜 평택으로 가고 싶어요? 아, 앞으로 발전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평택시로 갑니다. 오, 좋아. 자,
그러면 평택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떤 절차를 갖추냐? 칠판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맞춰보세요. 저쪽을 유추해서 맞춰봐. 등록관청인데 어떤 등록관청이겠어요? 평택시장 이전 후 등록관청이 아니고 종전 등록관청 서북구청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종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이건 그건 뭘 것 같아요? 평택시장 이게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럼 왜 내가 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개공이 사무소 옮기면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돼요? 종전했다 해야 될까? 이전 후했다 직접 갈까? 이전 후로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가? 여기다 안 하고? 저로 가서 해? 뭔데? 예, 좋았어요. 뭐라도 어쩔 수 없어? 예, 여기다 이전 신고합니다. 앞으로 갈 곳에 이전 신고해야 돼. 자, 사무소로 옮기면 어디다 이전 신고하라? 이전 후. 어디다 한다? 이전 후. 어디다 한다? 이전 후. 똑같아요, 저거. 그럼 며칠이네? 그럼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구비서류도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러면 등록증은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소재지 바꾸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면 이 평택시장이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해줘 안 해줘? 재발급.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무슨 교부? 저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기는 몇 가지 방법? 여기는 오로지 몇 가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이유는? 아까 그 등록증에 보면 직인란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영업하고 있어? 평택에서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택시장 직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게시하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서북구 직인 찍힌 걸 걸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재사항 변경해서 줄 수는 없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몇 가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등록하러 갈 때 뭐 실무계획 수료증 막 이런 거 제출해놨죠. 그런 서류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그동안에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받은 사실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서류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평택시장이 서북구청장에게 서류 보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 뭐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류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오늘 지체 없이 세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서류 송부.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에 통보를 했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또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종전했다 서류 보내달라면 서류 송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이해되셨어요? 송부 서류도 있어요. 송부 서류 세 가지인데 이것은 복잡하니까 3,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개공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는 거. 며칠 이내?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같이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전 후에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러면 이전 후에서 또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럼 서류 언제까지 송부? 이게 전부야. 그럼 시험에 등록증은 종전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해준다. 맞아 틀려? 그건 X야. 시험이 그거야 시험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또 서류 송부는 10일 이내 한다. 맞아 틀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전 신고가 10일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 봐 하루만 지나봐. 가리가리해. 지금이야 다 맞히지. 이해됐어요? 그럼 2달 지나면 다 까먹어.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이 책을 갖고 하면은 금방 대답을 해. 얼른 보고 대답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책으로 딱 하면은 다 잊어먹어서 대답을 못 해요. 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책으로 한다면. 잊어먹었다는 소리지. 그죠?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하고 밑줄 볼게요. 밖으로 갈 때 하나만 더 하고. 그럼 여기서 중개보수 몽땅 받아먹고 평택으로 갔어. 여기서 보수 초과 받아먹었다고. 우리 법에서 초과 보수 못 받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전을 했는데 여기서 근무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야. 그죠?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이 여기서 근무할 때 터졌다고. 그러면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누가 등록 취소 시키겠어요? 정전에서 등록 취소 시키기 위해서요? 이전 후에서 할 것 같아요? 이전 후에서 해? 여기는 종전에서 해? 사고는 여기서 쳤고 그 사건이 여기 근무할 때 밝혀졌어. 정전에서 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이전 후? 이전 후? 이전 후에서? 확실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이전 후에서 한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여기서 말하면 다 맞을 것 같아. 이전 후에서 해?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다. 처분청이다. 이해됐어요? 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29페이지 양갈 2번 관할지역 외 밑줄 그으세요. 제목에 관할지역 외. 관할지역 외로 갈 때는 먼저 뭘 해놓고 이전 해놓고 두 번째 무슨 신고? 두 번째 줄 며칠이네? 10일 밑줄 그으시고 기억 니은 묶으세요. 고비서류 두 가지. 자, 뒷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 등록증 무슨 교부? 두 번째 줄 재교부 밑줄. 근데 여기는 오로지 몇 가지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변경하기 때문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밑줄 긋고 있어요? 정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해 줄 걸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송부해 준다 했어요? 그래, 지체 없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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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것까지 따라 할 필요 없고. 그렇죠. 지체 없이 송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송부 서류인데 이건 나중에 외우세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처분. 자,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어디서 사고 치든지 간에 종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세 번째 주루단 이전 후 등록관청이 두 번째 주루단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었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을 행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 이전해봤죠? 그러면 세 번째 분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무슨 사무소 이전? 자, 칠판 보세요. A라는 법인 개공이 법인만 분사무소 낼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설치를 어디다 했어요? 주사무소는 종로에다 뒀고 분사무소를 아까 어디다 설치했어요? 우리가? 서북구에다 아까 설치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사무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 세종으로. 그렇지. 세종시로 옮겨.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야. 만약에 주된 사무소 이전하면 이거에 적용돼요. 아까 배웠던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이거 여기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되냐? 이 문제 제기되죠. 자, 종로구입니까? 서북구입니까? 세종시입니까? 종로구. 아, 종로구? 아까 설치도 쫄로 했는데? 이전도 쫄로 해? 세종시에다 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좋아. 그래, 좋았어요. 종로구. 주된 사무소로 들어갑니다. 며칠이네? 10일. 며칠이네? 10일이네.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뭘까? 구비서류는 똑같아요. 저기하고. 아까 우리가 등록증하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제출했죠. 근데 여기는 등록증 대신 뭐? 신고필증 아까 받았잖아요. 이거 등록증하고 비슷해요. 소재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이게 등록증 대신 이거니까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걸 제출한 이유는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럼 누가 재발급해줘?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줘. 자, 이렇게 밖으로 가면은 재교부. 근데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분사무소 옮길 수도 있잖아요. 여건물로. 그러면 똑같아요. 재발급이 원칙. 기존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는 똑같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종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려줘야 되겠죠? 종로구청장에 있다가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벌써 세 번 나왔죠? 그럼 여기는 통보해 줄까? 서부구청장에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주장하세요? 한쪽 하면 되니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좋아요. 여기는?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저 뒤에 분은? 우리가 주민등록 옮겨도. 주민등록 옮겨도. 네, 그와 같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양쪽에 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서? 법에서. 옛날에는 여기만 했어. 수년 전에 양쪽에 하러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양쪽 다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양쪽 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주 잊어먹어서 그러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이전 절차 나와 있습니까? 네. 자, 밑줄 보세요. 먼저 사무소 이전해 놓고 두 번째 줄 며칠이니 신고? 10일이니. 똑같고 기억님 묶고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묶어놨어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신고 필증 무슨 교부? 다만 관할 지역 내에는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는 똑같죠? 똑같아요.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뭐예요? 통보인데 오른쪽에 첫째 줄 후단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러면 한쪽에만 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통보 동그라미. 양쪽 다 통보.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그리고 이제 협회 통보도 있어요.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는 다 다음 달 10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무소 이전은 관할 지역 내의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자,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그 절차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중개업 하다가 사무소 옮길 때 이런 방식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전 신고요. 끝. 사무소 끝났어요. D페이지 샥 넘어가보세요. D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2절 업무 범위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업무 범위 들어갈까요? 자, 철판 봐보세요. 이거 이제 제 2절 업무 범위 나옵니다. 이제 업무 범위는 딱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겸업 범위. 겸업을 과연 할 수 있으냐 이거. 두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 어느 지역까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느냐. 세 번째가 중개 대상 무료 범위. 중개 대상 무료 범위. 어느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중개 대상 무료 범위.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합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거. 1번, 2번, 3번 중. 3번 찍었고, 이거는. 3번 같아요? 또. 여기는 몇 번이 가장 시험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찍는 거예요. 기다려 본다까지 나왔어. 2번 지역범위 나와서 좋아. 1, 3번 하나만 찍어봐. 어? 네, 3번은 가장 안 나와. 1번.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1번이 가장 많이 쓰여 있어. 겸업 범위는 어디까지 써 있는지 보세요. 책 봐보세요. 137페이지 중간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역 범위는 138페이지 중간까지. 그렇죠? 물건 범위는
조금 쓰였지. 그럼 시험 조금 쓰였는데 시험 잘 나오겠어요? 한 줄이나 나오지.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묶여서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단독 문제로서 이 겸업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겸업 보면은 계속 26회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26번. 매년 나왔다니까, 매년. 여러분들 기출문제 봐봐. 겸업은 수없이 많아. 이해되셨어요? 하나씩 분석할게요. 업무 범위는 겸업 범위, 지역 범위, 중개 대상, 무료 범위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하는 거야. 그 중에서 겸업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겸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공부하면 돼. 칠판 보세요. 종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개공 종별이 뭐요? 몇 가지 종류?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하나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줄여서 중개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칠판 보세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할까? 자, 원칙은 중개업만 하도록 돼 있어. 어떤 것만 해야 돼? 중개업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이거 몇 가지? 6가지. 근데 실질적 시험은 여기서 이제 다 나오지.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법인은 원칙으로 중개업만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하다. 됐어요? 뭐 개인들은 이거 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들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하겠어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럼 정반대죠? 정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겸업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든지 다른 법에 규정이 있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못합니다. 못하게 한 규정이 있으면.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규정이 못하게 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법,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들 영영이 못하도록 이렇게 다른 법에서 겸업 못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겸업해 못해. 근데 이런 규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많이 할 거죠. 법인보다는. 그러면 겸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른 업종하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일단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거 적어보세요. 이걸 적어봐. 앞에 빈 칸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적어봐요. 이거. 칠판에 적힌 거 있잖아요. 겸업 공부할 때는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서서히 적어보세요. 자, 글씨 다 알아먹겠죠? 그래요. 겸업 공부할 때 이걸 전제로 깔고 공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제 대충 다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134쪽으로 넘겨보세요. 책을. 2번 제목이 뭡니까? 법인 개혁공인중 겸업이라는 단어 있어 보세요. 자, 그래서 법인 개혁 겸업은 원칙은 뭐만 하라 그랬어요? 자, 겸업은 6가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 6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그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밑줄 그어보세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럼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법인이 임대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 네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 나와요. 직접 임대업은 할 수가 없다. 밑줄 보세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직접 임대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그러면 법인 안 만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임대업 할 수 있어? 개공 신분이 가진 사람이 중개업하면서 임대업을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개인들은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 그 주택 많이 보유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해 내놓고 임대업 하면 돼. 중개업도 하고.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인을 말해요? 법인을 말해요? 법인은 안 돼. 지금 이건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겸업이요, 법인.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상담? 자, 개발 밑줄 상담 동그라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컨설팅이라 그래, 컨설팅. 그러면 이 상담을 겸업할 수 있어.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이 토지를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걸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법인이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옆에다 적으세요. 개발업 X. 법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다. 법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틀려. 개발업을 한다 그랬어요. 개발에 관한 상담.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랬습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라. 경영정보를 뭐하라? 이걸 달리 표현해서 프랜차이즈업이라래. 프랜차이즈업이라래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핵심이야, 이거. 개공을 대상으로.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맞아, 틀려? 틀려.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아, 틀려? 오로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은 등록이 된 사람. 중개업하겠다고 등록이 된 사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개공 밑에다가 일반인 먼스 X. 이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렇게 나와 있죠. 상가하고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상가하고 주택을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법인 경우에 토지를 분양 대행한다. 토지 분양 대행한다. 겸업 가능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분양 대행에서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적게 적혀 있어요? 엄청 많이 적혀 있죠. 다 볼 필요 없어. 읽어보면 좋아. 양식이 돼. 근데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이것만 알면 돼요.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하는 것이지 토지 분양 대행 겸 못해. 뭔스? X. 그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 그냥 제목 옆에다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그 밑줄 긋는 것보다는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제목 옆에다가 주의할 거 적어놓으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수되는 업무에서 대통령 제가 업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이사업체하고 도배업체. 알선이죠, 알선. 알선이란 건 소개. 그러면 직접 이 사업이나 도배업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소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개해 주면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사업체 끼고 있잖아요. 이사업체 소개해 주고 돈 받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직접 법인이 이사업체를 운영하면 돼, 안 돼? 도배업체 운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개인들은 이사업, 도배업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이게 중개업도 하고 이사업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법인은 소개만 해줘, 소개만. 이해되셨어요?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벌고 또 저쪽 소개해주고 20만 원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경매. 자, 경매, 공매, 권리분석. 무슨 분석? 권리분석도 하고. 자,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그 말은 경매에 직접 참가해서 경매 물건 대시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리고, 매수 신청 대리고, 또 권리 분석도 해주고. 아, 경매에 참가하려면 권리 분석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잘해. 그래서 이것도 겸업할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건 법인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여섯 가지가 이제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겸업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밑줄 그은 것만 하면 돼. 그 내용은 풀어놓은 건데 다 안 읽어봐도 돼요. 이해됐어요? 대신에 이게 주의할 거 공부하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여섯 가지 다 겸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다 겸업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 여기 없는 것도 할 수 있죠. 네.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가능해. 그러면 중개인은 여섯 가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중개인도 겸업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 여섯 가지 다 중개할 수 있냐고. 겸업할 수 있냐고. 아, 개발행위 이런 건 안 돼? 안 될 것 같아? 다른 건 되고? 좋았어요. 자, 중개인은 다섯 가지만 돼요. 무엇은 못해? 경공매는 못해. 그 이유는, 왜 경공매는 중개인은 못해? 그 이유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죠? 아까 뭐랬어요?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중개인은 이거 못하도록 막아놨어. 아, 경험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여섯 가지 다 겸업할 수 있고 중개인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봤을 때는 이 정도 정리할 거예요. 자, 136페이지 밑줄 그어 드릴게요. 디귿 밑줄 그으세요. 디귿. 디귿 보고 있어요? 자, 디귿 밑줄 그었습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 관련 업무 허용된 자는 누구로서?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개공은 모두 포함되나 이렇게 나와 있죠. 부칙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을 말합니다. 중개인은 경공매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에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다른 뜻이 아니라 무슨 뜻? 그런 뜻. 그렇죠. 정의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제재랄지 이런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개인 개공. 이걸 말합니다. 이거요. 이거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밑줄 그으세요. 양갈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현행 법령에서 개인 개공. 개인 개공이 둘을 말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을 말합니다. 특별히 겸업을 제한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업 외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 말은 겸업이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근데 양가를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인 개공이 겸업 제한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그 내재적 한계는 있다고 보여진다.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밑줄 그으시고 또 공인중개사법이나 또 어느 법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있다 할지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있을 때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규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중개업할 때 뭐 다른 뭐 편의점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배 가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겸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겸업 끝났어요. 그 위에 부수적인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3, 4, 5, 6월 달에 있으니까 일단 이번 1, 2월 달에는 이건 내용하고 저것하고 이해되셨어요? 이걸 머릿속에 확실히 잡아놓으시면 돼요. 겸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공부하려고 정신 없었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쉬어야 된다. 쉬었다가 업무 지역 범위 들어갈 겁니다. 휴식 같습니다.